흑자 형님이 광고를 주셨습니다. 흑닭에 있는 볶음밥과 다양한 닭가슴살들, 닭 다리살들,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근육을 키울 때 필수죠. 식단 하시는 분들은 흑닭을 꼭 드시면 득근하실 수 있습니다. 흑닭으로 닭가슴살 볶음밥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로이더가 약을 진짜 완전히 끊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변할까? 가짜 내추럴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실험을 현재 하고 있죠. 원래는 제가 케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케어를 안 하고 약을 완전히 끊은 상태로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예 케어도 안 하고 혈액검사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이 바로 1월 7일에 마지막 혈액검사를 해서 과연 스테로이드를 쓰던 로이더가 약을 완전히 끊으면 4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오늘 관찰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코치가 지금 근육량도 걸고 제 건강도 걸고 모든 걸 걸고 만드는 컨텐츠가 바로 오늘 이 로이더가 약을 끊으면 생기는 변화 컨텐츠예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인바디 변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4년 8월 12일 이때가 언제냐면은 한참 제가 극시즌일 때 풀약이 들어갈 때고 제가 9월 초에 마지막 시합이 있었거든요. 메인 시합 한 달 정도 전에 인바디 측정을 한 거고 보면은 이제 키는 176에 나이는 39세 인바디 결과를 보면은 근육량이 50kg 그리고 체지방은 8.2kg 그래서 체지방률이 8.7% 정도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측정을 한 게 시합이 끝나고 나서 9월 24일 이때쯤에 이제 조준님의 컨텐츠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약을 완전히 끊기 시작한 시점이 9월 10일쯤에 약을 완전히 끊은 겁니다. 인바디 결과를 봤을 때는 약 끊은 지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근육량이 51kg가 됐고 지방은 14.8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합도 끝났기 때문에 막 먹었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14.5%까지 체지방률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약을 완전히 끊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까 근육량이 48.3까지 떨어졌어. 원래 근육량이 극시즌에 50 그리고 벌크가 됐을 때 51까지 갔다가 48.3으로 약을 완전히 끊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2.7kg 정도 근육이 없어졌고 체지방률은 이제 급격하게 또 올라갔어요. 16.6%가 됐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서 11월 12일 날 근육량이 47.3 지방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19.1%가 됐죠. 약을 완전히 끊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근육량은 3.7kg 정도 근육량이 날아갔고 지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12월 18일 약을 완전히 끊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근육량이 45.8 지방은 더 많이 늘었어. 21.4%까지 늘었어요. 운동은 계속했어요. 운동은 꾸준하게 했고 식단도 계속 기본적인 닭가슴살 양은 지켜서 먹고 그 외에 먹고 싶은 거 먹은 거예요. 하루에 닭가슴살은 1kg 그리고 밥하고 간식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은 47.3에서 45.8 그러니까 51이라고 하는 근육량으로 비교를 하면은 근육량 5.2kg가 빠지고 지방은 지금 21.4% 그리고 어제 잰 거예요. 1월 8일 근육량은 45.7 이제 근육량이 내려가는 속도가 거의 멈췄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순수 근육량이라고 지금 현재 보이거든요. 12월 18일에서 25년 1월 8일이 되니까 45.7의 근육량 지방량은 약간 더 올라갔어요. 21.4에서 22.2까지 통합적인 결과를 봤을 때 근육량이 51에서 45.7 요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거고요. 지방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14.8에서 22.5까지 지방량은 엄청나게 늘고 근육량은 5.3kg 정도 늘은 거죠. 인바디 변화로만 봤을 때는 진짜로 딱 약 쓰기 거의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느낌이 어떠냐? 약을 끊으면은 생기는 느낌이 첫 번째는 무기력증. 원래 제 성격이 지금도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도 활력이 좀 있는 타입이에요. 파이팅이 있고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이라서 약을 썼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밝은 거는 비슷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다. 야 내가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많이 사라져.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의욕 감소 이런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되게 큰 게 발기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 야한 생각 자체가 거의 안 들어요. 성욕 자체, 성욕 저하 요런 게 이제 생겨요. 세 번째가 이제 근력이 10에서 20% 정도 근력이 감소하는 요 현상을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겪은 거죠. 그래서 인바디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육량도 잃고
않고 지방은 늘고, 반대로 의욕은 저하되고 운동할 때 펌핑감 저하. 운동을 어떻게든 1시간 이상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재미가 없어. 펌핑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요런 상태입니다. 몸의 변화를 보면은 고환 위축 여유증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스택을 쓸 때 케어젤을 깔고 갔어. 이번에 시합 준비를 할 때 케어젤을 깔고 갔기 때문에 여성화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어요. 지금 이제 변화가 요 정도 변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느껴지는 게 어깨 볼륨. 그러니까 어깨 볼륨이 많이 빠졌죠. 어깨 볼륨이 원래는 이제 되게 봉긋한 타입인데 어깨 볼륨이 많이 저하됐고, 복근 선명도 이거는 뭐 지방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어요. 가슴의 볼륨감도 지방이 많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가슴의 볼륨감도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 어깨 넓이도 상대적으로 좀 좁아져요. 왜냐하면 어깨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어깨 넓이가 이렇게 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차이는 등에서 나와요. 등 근육이 엄청 많이 빠졌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지방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이 끼면은 등이 윤곽이 원래 사라지기도 해요. 덩어리가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쪼개지는 게 줄어들잖아. 대원근하고 극하근하고 요 지방층이 날아가면서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볼륨이 진짜 많이 줄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합 때 볼륨은 도드라져 보이지만 4개월이 지나니까 볼륨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뒤의 느낌으로 보면은 등의 면적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볼륨감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육량이 가슴 어깨에서 한 1.5kg, 1.5에서 2kg 정도가 가슴 근육, 어깨 근육에서 빠졌고, 등에서 한 3kg 정도의 근육이 저는 소실이 됐다라고 느껴졌어요. 실제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근육량이 5kg 조금 넘게 빠졌는데 하체는 거의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하체 운동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혈액의 변화. 혈액의 변화를 볼게요. 혈액의 변화를 보면은 제가 9월 20일 날 약을 완전히 끊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측정을 한 거예요. FSH, LH, 내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호르몬이 최하가 뜬 거고요.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12.5가 떴어요. 표준 수치보다 훨씬 높죠. 남성 호르몬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죠. 왜냐하면 아직 내가 외부에서 주입했던 남성 호르몬이 2주 만에 다 사라진 건 아니야. 약물을 쓰고 2주 후에 측정한 거기 때문에 약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몸에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한 게 11월 8일. 이제 11월 8일은 약물을 완전히 끊고 2달 후가 되는 거예요. 9월 초에 제가 약을 끊었기 때문에 2달 후에 보니까 LH, FSH는 아직도 최하예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1.52가 나왔어요. 1.5이면은 흑자 형님보다 훨씬 낫죠. 흑자 형님이 2.4 정도 나왔어요. 약물을 완전히 끊고 2달 있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1.52가 나왔고, 에스트라디올은 정상이었어요. IGF-1 정상. 되게 익숙하죠, 이 수치도. 근데 뒤에 보면 더 익숙한 수치가 나와. 그리고 이번에 2달 있다가 다시 잰 거예요. 이게 그저께 측정을 한 거예요. 약을 완전히 끊고 4달 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LH랑 FSH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0.3이었는데 LH랑 FSH 회복이 됐죠. 근데 남성 호르몬은 0.39가 나왔고, 제가 지금 남성 호르몬 0.3이에요. 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은 7 정상, 여성 호르몬은 5 이하가 그 최하인데 정상이 나왔고, IGF-1도 정상. 잘 보시면은 프로락틴도 19가 나왔어. 프로락틴도 약간 높아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0.39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 호르몬 수치가. 자, 이제 이거를 가짜 내추럴 참가자들하고 대입을 해보면은 굉장히 또 유사한 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낯설지 않죠? 자, 이거를 이제 가짜 내추럴에 참가했던 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참 신기해요. 김영빈님 거 먼저 볼게요. 김영빈님 거예요. 보기 편하게 요렇게 딱 잘라서 한번 보자. 아래가 김영빈님입니다. 위에가 이 코치가 약물 끊고 4개월 후에요. 요걸 보면은 뭔가 좀 신기한 포인트가 우리가 또 보여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에가 이 코치, 아래가 내추럴빈. 이 코치의 LH, FSH는 1.12, 1.06이에요. 그리고 내추럴빈님의 혈액검사 수치는 1.8에 2.4.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은 5 이하. 저도 에스트라디올이 낮아요. 저도 7.28이에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0.9가 나왔고, 남성 호르몬은 0.43이 나왔어. 자, 이거 신묘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름까지 나오게, 혹시라도 이제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름까지 나오게 이렇게 해서 내추럴빈님과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름도 나오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긴 했어. 오른쪽에 있는 게 김영빈님의 최초의 혈액 검사였고요. FSH LH는 1.8, 2.4 낮은 상태, 에스트라디올 5, 남성 호르몬 0.43, 이코치가 약물을 완전히 끊고 4개월 있다가 0.39, 프로락틴 약간 높고 FSH LH 1점대. 이거 되게 신기하죠.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약을 끊고 한두 달 정도 더 있다가 혈액 검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으면 내인성이 거의 원래대로 회복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짓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남성 호르몬하고 내인성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한두 달까지 더 끌어서 내가 남성 호르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합 일정이 있으니까 그 시합 일정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제가 시합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가짜 내추럴에 참가한 사람들의 혈액 검사 만들기 컨텐츠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내추럴빈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요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조영재님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재님하고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조영재님 최초의 혈액검사 결과인데 LH 호르몬이, 이것도 다시 낮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영재님의 LH는 0.94가 나왔죠. FSH는 높았어요. 6.49. 저 같은 경우에는 LH는 1.12, FSH 1.06,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0.7, 조영재님은, 이코치는 0.39. 이것도 되게 유사하죠. 조영재님하고도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보름 정도만 있다가 측정하면은 조영재님의 결과랑 굉장히 똑같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신기한 거는 내추럴빈님의 3차와 비교를 하면은 이 코치가 또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혈액 검사는 통합적으로 보면은 내추럴빈님하고 제일 비슷하기는 해. 내추럴빈님의 3차 혈액 검사를 보면은 프로락틴이 높죠. 프로락틴이 17이 나왔잖아. 내추럴빈님, 이 코치 어때요? 프로락틴이 19가 나왔어. 심지어 이제는 프로락틴까지 비슷해져. 프로락틴이 19, 내추럴빈님이 17, 둘 다 하이. 그리고 FSH LH는 2.7, 1.9, FSH LH 1.12, 1.06.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0.76, 남성 호르몬은 0.39. 야, 여기까지 비슷해지는 거야. 내추럴빈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차, 2차, 3차랑 제 약을 끊고 4개월 후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져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안 신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제 데이터를 다른 분들한테 대입을 하잖아요. 데이터 비교를 해보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 혈액 검사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태까지 가짜 내추럴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올려보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은 내추럴빈님하고 조영재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 한번 쭉 가볼게요.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가수 김경현님의 혈액검사, FSH LH 6점대죠. 남성 호르몬 3.6,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김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낮긴 낮은데 LH, FSH가 2점대, 1점대까지는 안 나왔어. 그리고 남성 호르몬 1.82, 0점대까지는 안 나오고 1.82. 그리고 우영재님 같은 경우에도 LH, FSH는 1.55, 2.44, 남성 호르몬은 6.8, 이유진님 LH 1.29, FSH 3점대, 남성 호르몬 4점대. 누구랑 비교를 해도 비슷한 지점이 없어. 이유진님 시합 때랑 비교를 해봐도 LH 1점, FSH 3점대, 그리고 남성 호르몬 2.48, 그리고 총총님 FSH LH가 2점대,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8.2. 일반인들 비교해서는 신민재님 같은 경우에 LH, FSH 3점대, 남성 호르몬 4점, 김종민님 같은 경우에는 LH, FSH 2.3, 6.3 다 정상.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9월부터 약을 완전히 끊고 케어도 안 한 거예요. 최대한 조준의 가짜 내추럴 컨텐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흉내내 본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로이던데 조준의 가짜 내추럴에
내추럴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케어제도 못 써. 케어제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약도 끊고 케어제도 끊어야지만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흉내를 내본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하게도 조영재님하고 내추럴빈님하고는 제가 접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근데 저의 대조군을 가짜 내추럴에 참가했던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보면서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로이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다이어트 상태가 아니었고 조영재님하고 내추럴빈님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구독자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랑 비슷한 혈액 검사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대조군 분들 중에서는 아예 한 명도 보이진 않았다. 돌려까기가 아니죠. 저는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팩트를 만들려고 지금 시에 내가 이걸 만들려고 근육량을 몇 킬로를 잃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만들려고 근육량을 지금 5kg 넘게 잃었어요. 저는 나와 있는 혈액 검사 데이터를 보고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끝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액 검사가 전부 다. 요게 조영재님이 다이어트 끝나고 데이터예요. FSH 7.1, LH 6.1, 그리고 남성 호르몬 5.8이 나왔어.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다 끝나고 나서 시합 시즌이 끝나고 나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절묘한 거는 제가 약을 여기서 완전히 끊고 2달, 3달 있으면 이거랑 진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내인성 회복되고 남성 호르몬 회복되는데 이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제가 약을 끊고 4개월 차에서 6개월 차의 변화가 조영재님이 시합을 준비하고 시합 끝나는 기간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라서 야, 이게 좀 신기하다, 이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솔직히 제가 드는 의심, 조영재님하고 내추럴빈님이 지금 제가 약을 끊고 3-4달 있으니까 변하는 변화와 굉장히 유사한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가짜 내추럴에 참가를 해요. 제가 지금 상태에서. 그럼 지금 저는 근육량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약을 끊었으니까 내인성이 지금처럼 1점에서 뭐 이 정도, 남성 호르몬도 막 0점 몇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을 가짜 내추럴에 참가하면서 2-3달 정도 텀으로 봤단 말이에요. 나도 내인성하고 남성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하고 겹치기는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가짜 내추럴에 참가하면은 조영재님하고 내추럴빈님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생각이 들기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혈액 검사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의심이 좀 된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기는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근육은 어떻게 유지하는 거지? 가짜 내추럴을 참가하기 위해서 약을 2-3달 끊으면 근육량이 이미 빠져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근육량이 쭉 빠져서 그 근육량은 유지가 돼요. 제 인바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약을 끊고 3달이 있으면은 45.8이 됐죠. 근데 4달이 돼도 45.7이야. 근육량이 2개월에서 3개월 급격하게 빠진 다음에 그 근육량이 유지가 돼. 요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짜 내추럴에 참가하면은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했어. 이걸 보면서. 마일드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참가자들이 2달, 3달 전부터 꾸준하게 인바디 측정을 했던 결과가 있으면은 아주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추럴이라면 근육량의 변동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내추럴에 참가하기 3달, 2달 정도 전에 있는 인바디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보면 그림이 저처럼 보일 것 같아요.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운동하는 친구들이라면 인바디 다 한 번씩은 찍어볼 텐데,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 마지막에 이런 거를 취합을 해서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짜 내추럴 참가하기 한 2달, 3달 전에 인바디 결과, 가짜 내추럴에 참가해서 인바디 결과, 가짜 내추럴에서 끝난 상태에서의 인바디 결과, 이 3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재욱 선수 섭외되면 다시 떡상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임재욱 선수도 있고, 아직 네임드가 안 나왔잖아. 최한진, 터질라. 진짜 제일 의심되는 게 솔직히 이 3명이야. 제일 의심되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설기관 선수는 분명히 저는 참가할 거 예상을 했거든요. 설기관 선수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최한진 선수도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했었어. 근데 오히려 제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온 사람이 최한진이에요. 터질라는 안 나올 것 같았어. 하는 짓이. 임재욱이라는 이 친구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실제로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욕을 한번 존나 처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임재욱이라는 친구도 안 나올 것 같았고, 터질라라는 친구도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최한진이라는 분은 100%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한진 선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이걸 보고 솔직히 엄청 의심됩니다. 제일 의심되는 1티어
최한진. 그리고 뭐 터질라나 임재욱이나 이 친구들은 나오면은 조회수는 명확히 많이 나오겠죠. 와 진짜 최한진 선수가 안 나오는 거는 야 좀 진짜 의외더라고.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최한진 선수가 타이밍이 엄청 좋았던 게 시합을 계속 나가고 계셨고 그때도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가 엄청나게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방구가 없었고 최한진 선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댓글에 가짜 내추럴 참가해달라는 댓글이 졸라 많이 달렸었는데 근데 반응을 안 하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야 이분은 끝까지 안 나온다면 진짜 이 사람은 가짜 내추럴일 가능성이 진짜 높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 시합이 끝나고 나서 시합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시합을 하는 와중에 나왔으면은 최한진 선수 유튜브 아마 폭발했을 겁니다. 진짜. 근데 지금 최한진 선수가 유튜브가 완전히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내추럴 참가를 안 하니까 진짜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었는데 나는 이거는 도망간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그냥 도망갔다라고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최한진님이 구독자가 34,000명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추럴로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조회수 어때요? 지금 조회수 최근 거 봐봐. 최한진 선수가 베네이더에서도 성적을 제일 높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 조회수 보면은 베네이더 나갈 때 뭐 16만, 9만 이랬단 말이야.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때? 7천, 5천, 14,000 점점 빠지잖아. 만약에 여기서 최한진 선수가 시합 끝나자마자 혹은 가짜 내추럴에 참가해서 그거를 본인 영상 소스로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최한진 선수는 진짜 개떡상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 보면은 그냥 도망간 거라고 봐. 왜냐하면은 그 떡상할 기회를 그렇게 발로 찰 사람이 많지 않거든. 지금 우리나라 내추럴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최한진 선수가 우리나라 내추럴 중에 보디빌딩으로 성적이 제일 높으신 분이 최한진 선수입니다. 근데 조회수 7천달이야. 7천달이, 5천달이. 이거밖에 안 나와, 조회수가. 근데 가짜 내추럴에 참가를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참가했으면 진짜로 이슈도 많이 됐을 거고 더 추앙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추앙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버린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거는 가짜 내추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한진이라면 안 나옵니다. 가짜 내추럴을 보는 사람이야 재밌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100%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형 최한진 출연해도 과거 몇 년 전에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은 피할 수 없죠. 출연해도 로이드 의심을 피할 수 없는데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언급도 안 해. 지금 얘기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왜 해? 본인이 떡상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저기에도 참가를 못한다 그러면 유튜브를 할 필요도 없지. 그냥 유튜브 문을 닫았어야지. 설기관 선수는 시합 끝나자마자 왜 나갔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가 학고 컨텐츠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나가면은 최소 20만이고 만약에 최한진 선수가 나왔으면 조회수가 30만 이상은 무조건 나왔을 거야. 근데 안 나왔잖아. 그게 보장되는 채널인데 요즘에 보디빌딩 채널에서 어디서 30만, 20만이 보장돼요?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가짜 내추럴로 보인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의아한 거는 김종국 씨와 너무 대비됨.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애가 씨야 너 로이더즈라고 저격을 하니까 저격하자마자 병원 가서 피 뽑고 도핑 테스트 받고 다 해버리잖아. 아 이게 존나 너무 대비되지 않아요? 외국애가 나이 40 먹고 저거 이상하다. 쟤 지금 분명히 TRT라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병원 가서 피 뽑고 도핑 테스트 받으러 바로 가버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의심하냐고. 김종국 씨가 한 것처럼 최한진 씨가 했으면은 누가 의심을 하냐고.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봐봐요. 최한진 씨가 제일 의심되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최한진 선수라면 가짜 내추럴 100% 나가야 하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인이면 판단은 각자 하는데 왜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 확정을 지으시는 거죠. 본인의 선택인데 나처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존나게 늘었다는 게 문제예요. 송사님 내추럴 보디빌더잖아요. 지금 최한진 선수는 내추럴 보디빌더로 본인이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짜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참가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돼요. 만약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내가 나서서 검증을 받았을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당당하게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걸 타이틀로 걸고 내가 시합을 참가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의심이 참가를 안 하면 증폭이 될 거라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알아.
내가 저기에 참가를 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다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다고. 최한진 선수가 가짜 내추럴에 참가를 안 했죠. 그러면은 최한진이라는 사람은 야, 쟤 가짜 내추럴이다 라는 여론이 생겨도 최한진 선수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본인이 증명을 안 했잖아. 최한진 선수를 보면은 가짜 내추럴이네, 저 사람 로이더네 라고 대중들이 저 사람 로이더네 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본인이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판을 다 깔아줬는데 증명을 본인이 안 했잖아. 그렇죠. 의심도 자유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할 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의심의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저 사람 가짜구나 라고 생각해도 뭐 그러니까 생각은 어차피 자유예요. 근데 나는 의심이 더 심해졌다는 거야. 근데 나만 그럴까? 나만 의심이 심해졌을까?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 심해졌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혹시 이미 신청한 거 아님? 제가 조주님하고 몇 주 전에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2주인가 전에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신청 안 하셨대요. 대조군으로조차도 신청을 안 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가짜내추럴이라는 컨텐츠를 저 역시도 이제 빨대를 꽂으면서 느껴지는 결론은 최한진 선수는 너무 의심된다. 이런 결론에 저는 도달이 됐습니다. 시원하게 나와줬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쉬워요.